저는 애플의 초기 수료자이자 카카오에서 인사 시스템 개발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개발자로 활동할 때는 에릭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은 건 아니고요. 처음에 개발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대학교의 4학년 때 취업 준비를 위해서 이제 국비 지원 학원을 다녔었던 때가 있었어요. 막연히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코딩이 재밌으니까 그냥 무조건 개발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학원을 다녔었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위기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개발자는 뭔가 기술에 대해서 열려 있고 기술적으로 뭔가 파고들고 그런 걸 원했는데 이제 배우는 거는 이제 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난 옛날 기술이고 기술적으로 뭔가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웠고 또 수료생분들이 국비지원에서 수료생분들이 가시는 회사들도 제가 생각했던 회사랑은 거리가 아무래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좀 내 살 길을 찾아봐야겠다. 내 개발자로서의 인생을 시작할 스타트를 잘 끊으려면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때부터 이제 다른 학원을 찾거나 아니면 다른 뭐 부트캠프라던가 멘토링 같은 서비스를 찾기 위해서 좀 발품을 좀 팔았었던 때가 있었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좀 유명한 데나 이런 데 청강을 가보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부트캠프들도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했지만 제가 원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은 아니었고 다 주입식으로 이제 특정 기술들만 가르쳐주는 형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시작한 게 이제 현직자분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였어요. 공부 방법이라도 찾아보자.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뭘 공부를 해야지 취업 시장에서 좀 능력 있고 그런 학생으로 보일지 좀 고민을 하게 되었었죠. 현직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걸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래도 역시 막막한 게 이제 바로바로 물어보면서 풀 수가 없었던 그런 되게 답답함이 마음속에 있었었죠. 그러던 와중에 제가 광고 같은 걸 많이 찾아봐서 그런지 이제 애플앱 광고가 딱 눈앞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눌러보고 진짜 속는 셈 치고 연락이나 해보자 하고 이제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었죠. 그래서 카톡으로 연락을 하게 되고 의정부에서 한번 미팅을 갖자라는 이제 연락을 받고 가서 이야기를 딱 했는데 바로 충격을 받았죠. 이야기를 하는데 뭘 알고 있고 무엇을 공부했냐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자바나 스프링 같은 거 제가 공부한 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와장창 제 생각이 깨진 거예요. 전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바로 알게 됐어요. 이제 기술 면접이라고 하죠.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다 틀렸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방법 같은 걸 알려주고 실제로 이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해라. 대신에 나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려주겠다라는 철학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바로 애플의 멘토링을 수강하기로 시작했습니다. 많이 헤맸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었고 처음으로 받은 숙제가 이제 책을 읽는 거였어요. 이펙티브 자바라는 책을 한번 가지고 가서 자바에 대한 지식을 한번 점검해 봐라라는 거였는데 책이 안 읽혀요. 제가 너무 알려주는 것만 공부하고 주입식으로 받는 거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혼자서 책을 이제 읽으려고 도서관을 가서 앉아서 이제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전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멘토님한테도 이거 공부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거다라는 말도 들었었고 이론 공부를 계속 하니까 저는 코딩을 하고 싶은데 계속 이론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불만도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개발을 빨리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빨리 취업을 하고 싶은데 하루 종일 이론 공부만 해가지고 나는 뭐 어느 세월에 취업을 하지? 라는 불만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 2달에서 3달 정도 지나갈 때쯤에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코드 한 줄을 적을 때도 이제 옛날에 읽었던 책의 내용들이 하나씩 생각이 나면서 이걸 적을 때 이렇게 적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문득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었던 그런 코드 한 줄에도 옛날에 왜 이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이론 공부 처음 할 땐 되게 막막했지만 이게 기초 체력을 기르는 거구나. 뭐든지 할 때도 이제 그 이론 공부를 토대로 코딩을 할 때나 개발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항상 탄탄하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보통 혼자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팀을 짜주거나 학원에서 이제 팀을 짜주거나 해서 진행을 하고 뭔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수단도 하나도 없었어요. 완성하고 나서 완성된 화면을 이제 다 같이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제 이거 잘 동작한다 아니면 디자인 잘했다 이런 걸 보는 정도로 볼 수 있었고 내부적으로 뒤에 코드를 어떻게 짰으며 얼마나 탄탄하게 코드를 짰고 설계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거는 진짜 뒷전이었죠. 완전 아무 생각도 없었고 그때 그냥 화면 잘 나오면 완성 잘 된 거지 돌아가면 된 거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프로젝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게 그런 질문이에요. 지금 만드신 서비스가 100만 명의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1000만 명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로그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계속 질문들을 되풀이할 수 있었던 거죠. 멘토님이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해주셨고 이거 진짜 내가 만약에 이 서비스를 키웠을 때 내 코드가 좀 발목을 잡겠다. 내 아키텍처가 이제 내 발목을 내가 잡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설계나 아니면은 백단의 아키텍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함을 많이 느꼈었죠.
진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랑 숙제로 진행을 하고 학원에서 진행하는 거랑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구나, 천지 차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매주 멘토링을 진행할 때마다 그때마다 거의 기술 면접 느낌이었어요. 만나서 이제 이번 주엔 어떤 걸 하셨어요? 어떤 걸 공부하셨어요?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때는 고해성사죠. 제가 뭘 공부했는지를 이제 말을 해야 돼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심정으로 하나씩 말해요. 저 이번 주에는 자바 이런 걸 했고요. 스프링 이런 걸 했어요. 하면은 그때부터 질문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동작을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끝도 없이 꼬리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경험이 2달, 3달, 4달 계속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졌어요. 실제로 기술 면접을 들어갔을 때도 비슷한 형식으로 질문이 들어왔었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모의 면접 같이 만날 때마다 그런 기술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능숙해지고 쌓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었고 설명도 되게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가 집 아니었었는데요, 그때. 아침에 연락을 받고 나서 네이버 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는 아무도 없었지만 소리를 한 10초 동안 왁 하고 질렀던 것 같아요. 와, 나 이제 취업했다. 엄마 아빠도 취업했어요. 드디어 이제 돈 벌어요. 그런 식으로 되게 엄청 기뻤었고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이제 인턴 면접 때 뵀던 분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었죠. 근데 제가 면접을 보면서 느낀 게 네이버에 있는 면접관 분들이나 카카오에 있는 면접관 분들이나 이제 합격을 하면 같이 일하게 되실 분들인데 정말 기술적으로도 추구하는 그런 철학이 되게 좋았고요. 뭔가 저랑 되게 말이 잘 통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꼭 같이 일하고 싶다. 어느 쪽을 가더라도 그런 게 느껴져서 진짜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느끼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합격 문자를 받았으니까 와, 이제 그런 분들이랑 내가 같이 일할 수 있구나. 감개무량한 거죠. 보이지도 않던 애플의 멘토링을 시작하기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회사거든요. 카카오랑 네이버는 없던 거였어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별 같은 그런 회사였어요. 나는 갈 수 없고 저길 가는 곳은 서울대 나와가지고 석사, 박사를 딴 후에 정말 엘리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라고 막연한 상상을 하던 곳이었고 이제 어느 정도 가까워져서 손에 딱 잡았을 때는 진짜 너무 달콤한 갈실이었죠. 처음 멘토링을 받았을 때가 가장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때는 좀 콧대가 높았어요. 그때는 제가 학교에서도 코딩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잘하는 편이었고 저 스스로도 이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나 정도면 그래도 같은 나이 레벨들 중에서는 좀 높은 게 아닐까라고 기구만장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멘토링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기술 면접 같은 질문들을 하나씩 받고 그래서 자바 왜 써요? 라는 질문에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써요? 라는 질문에 배웠으니까 쓰죠? 라는 대답을 정말 멍청한 대답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저를 뒤덮고 있는 그런 알을 깨버린 거죠. 그때가 되게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저는 멘토링을 진행하시는 분들을 딱 이런 생각이 있으면 무조건 멘토링 진행하라고 해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일단 멘토링부터 진행을 해라. 왜냐면은 이게 제가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는 공부를 해도 공부 방향이 정말 방향이 없었어요. 사방팔방으로 제가 공부하는 시간들을 막 쏟아냈었고 예를 들면은 저는 언어를 넓게 하는 게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어를 넓게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데이터를 분석하는 R 같은 거 전부 다 해보고 이런 경험들을 쌓아가지고 이력서에 넣어가지고 내면 정말 좋은 건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를 해도 잘하시는 분들을 많이 좋아해요. 이런 거를 모르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집중해야 될 곳에는 집중을 하지 못하고 집중을 하지 말아야 될 곳에 집중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제가 실제로 그랬었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길을 알려주는 멘토링을 꼭 받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공부를 10 정도의 공부를 투자를 한다고 해도 한 가지 방향으로 10을 투자하는 거랑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일씩 투자하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효율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추천드려요. 저는 FM 멘토링은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랐을 때 길을 알려주거든요. 내비게이션은 이거 일로 가라. 일로 가면은 넌 빠르게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아시는 분들은 길을 아시거나 내가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저 길이 좀 더 빨라 보이는데라고 해서 막상 그 길로 가보면은 느려요. 오히려 느린 경우가 더 많아요.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따랐을 때가 더 빠른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길로 빠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FM 멘토링은 이제 길을 따라갔을 때 선배 멘토분들의 탄탄한 성공의 그 길을 따라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걷기만 하면 되는 내비게이션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한 게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가 내비게이션이 길을 아무리 알려줘도 사람이 안 가면은 그냥 길을 알려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멘토링을 받는다고 뭐든지 만능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멘토링 받으면은 나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쿠팡, 배달의민족 이런 데 다 합격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가면은, 자기가 걸어가면은, 뛰어가든 걸어가든 일단은 가기만 하면은 도착을 할 수는 있지만 멈춰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공부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라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